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다음 주부터 8월달부터는 금요사건 파일은 카카오TV에서 생방으로 진행됩니다. 10시 반에 놀러오세요. 자, 여러분, 태완이 사건 알고 계시죠? 이 태완이 사건 이후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이야기가 만약에 어렵다면요, 제 영상 중에 태완이 영상 보시면 아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해 온 나라에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졌어요. 각 지역의 경찰청마다 미제 사건 전담팀이 생겼고요. 사건을 해결하고 또 오래된 사건이지만 이 범인을 끝까지 잡기 위해 경찰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 태완이법 이후에 해결된 미제 사건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01년 6월 28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사람들이 다 깊게 잠든 시간이었죠. 여긴 경기도 용인입니다. 그런데 골목에 수상해 보이는 남자 2명이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 집을 노리고 있었죠. 거긴 꽤 괜찮아 보이는 단독주택이었어요. 이 단독주택에서는 대학 교수 A씨와 그리고 그의 부인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이었죠. 자, 이 골목에서 서성거리던 2명은 결국 그곳에 침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침입할 때 꽤 소리가 컸어요. 교수 A와 그리고 그의 부인은 결국 이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됩니다. 침입했던 괴한은 예상치 못하게 잠에서 깬 부부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구잡이로 이 두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냐? 용인에 있던 단독주택에서 괴한 2명이 침입해서 흉기에 맞은 부인 B씨는 사건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 교수였던 A씨는 허벅지에 흉기를 맞아 중상을 입긴 했지만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이 사건은 2001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사건 발생 직후에 경찰은 27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몄어요. 그리고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원한에 의한 거냐 아니면 단순 강도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사건의 어떤 포인트가 되었겠죠. 자, 그런데 밝혀진 바로는 교수 A씨가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웃집하고의 감정 싸움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인들,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을 포함해서 원한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들은 알리바이가 확실했어요. 그리고 그게 사람을 죽일 만큼 그렇게 집에 들어와서 막 흉기를 휘두를 만큼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자, 생각해보면 이 괴한 2명이, 이 범인 2명이 이 집에 들어와서 부부에게 금품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위협도 하지 않았어요. 이 두 부부는 그냥 잠에서 덜 깬 상태로 누구세요? 하는데 바로 흉기로 이들을 살해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다시 생각했죠. 이건 원한일 수도 있고 또는 청부살인 쪽일 수도 있다라고 수사 방향을 잡게 됩니다. 경찰은 사건 시간대에 인근 기지국에 통화 기록이 남은 사람, 그리고 피해자 주변인 또는 동일 수법을 했던 전과자 등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인근 기지국의 통화 기록을 어떻게 그게 뭐 얼마나 믿을만한가요? 하는데 당시의 시간이 새벽 4시였어요. 새벽 4시에 누가 그렇게 통화를 하나요? 하지만 일을 저지르려고 만남의 장소를 정했고 했다면 분명 범인들은 주변에서 통화를 한 기록이 남아있겠죠. 자, 그렇지만 새벽 4시라는 점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주변을 지나던 목격자가 없는 거예요. 골목에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또한 2001년만 해도 CCTV가 그렇게 골목골목에 곳곳이 설치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거도 없고요. 결국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2007년 2월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립니다. 그렇게 14년이 흘렀어요. 2015년 7월 태완이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됐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더라도 범인만 잡히면 우리가 정의를 해서 처벌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이 사건은 용인경찰서 박창호 팀장님이 재수사를 맡았는데요. 박창호 팀장님은 2001년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팀원으로서 사건을 조사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올해 14년 전에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사건을 지금 이제는 꼭 해결하고 싶은 강한 욕망이 있었죠. 그는 과거에 조사한 자료부터 모든 걸 다시 재검토를 시작했어요. 당시에 이제 중요했던 건 이제 통화 기록도 뒤졌고 동일 전과자, 동일 수법 전과자들도 있었고 주변 지인들도 있었고 이 수사 대상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을 다시 불러서 증언을 듣게 된 거죠. 그러던 중 한 수사 대상자가 경찰의 과거에 했던 진술과는 엇갈린 진술을 현 시점에서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목하게 되죠. 자, 공교롭게도요. 그는 현재 당시에 2015년 당시에 또 다른 죄목으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52살의 김 씨였습니다. 자, 이 김 씨가 용의선상에 올라왔는데 그는요 14년 전 사건 현장 주변의 새벽 4시에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받았죠. 14년 전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들하고 많은 통화를 해야죠. 당시에 제가 통화를 했던 PC는 그냥 일적인 통화였어요. PC하고는요. 자, 이렇게 진술을 했었는데요. 현 시점에서 재수사를 할 때 PC 그 사람이요? 나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찰은 이 둘의 관계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둘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까 1999년 1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그러니까 사건 전까지 이 김 씨와 통화했던 PC 이 두 사람은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럼 두 사람 원래 아는 사이잖아요. 단순 고객 사이가 아닌 거잖아요. 자, 이제 경찰은 PC에게 또 다시 집중합니다. PC는 이미 60대의 노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PC에게 당신 14년 전 사건 때문에 경찰 소환을 요청을 했죠. 경찰 나오세요 하고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1차 출석 요구서에 불응합니다. 나오지 않아요. 경찰이 이 사람 봐라 왜 안 나와? 하고 다시 수사 협조를 요구를 했죠. 그는 2016년 8월 5일 날 이 경찰에 소환돼서 그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결국 그 새벽 자신의 범행을 아내에게 모두 자백하고 집에서 목을 맨 채 목숨을 끊게 됩니다. 경찰은요, PC가 숨지기 직전 아내에게 사실 내가 15년 전에 김 씨와 남의 집에 들어가서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고 말한 내용을 확보하게 됩니다. 경찰은 결국 김 씨로부터 이 모든 사건의 일체를 자백받았죠. 밑에는 범인 김 씨의 사진입니다. 김 씨는 2001년 용인의 단독주택에 부자들이 많이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같이 생활을 했던 PC와 함께 근처를 배회하게 됩니다. 당시에 교수 A씨의 집이 빈집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집안에 무언가 금품을 훔치러 들어갔죠.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집안에는 피해자 A와 그의 부인이 있었고요. 그들은 놀라서 가지고 있던 흉기로 그냥 그들을 살해합니다. 자, 현장 검증을 했어요. 자, 이게 그 당시의 현장 검증의 사진인데요. 현장 검증에서 도저히 이 사람들이 진범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세부적인 범행 수법 김 씨가 재현했고요. 또 어떻게 침입을 했는지, 어떻게 도주를 했는지에 대한 모든 경로를 자세하게 재현합니다. 그런데 김 씨는요, 재판에서 나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한 거라고 주장하게 돼요. 자, 그게 무슨 의미냐?
이게 우발적인 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강도치사죄가 돼요. 강도치사죄는 공소시효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강도살인죄에 있어서만 공소시효가 적용이 돼요. 공소시효가 폐지가 돼요. 그런데 강도치사죄야. 나는 강도하러 들어갔다가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죽인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이게 법 적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김 씨가 여기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우발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공소시효 끝났잖아. 그러니까 난 석방돼야 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이게 말이 돼요? 자, 이 살인이 만약 강도치사죄가 인정이 된다면 고의가 없는 살인이에요. 그래서 태완이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 너무 답답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피해자였던 A 교수는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15년이 지난 후 70대의 나이로 법정에 직접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건 현장에서 들은 내용을 얘기해요. 그때 범인들이 야, 그냥 죽여버려! 라고 했던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이건 중요했어요. 왜냐면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놀라서 그냥 칼을 후드른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칼로 죽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죽인 거니까요. 그 말 한마디로 이게 증거가 되는 거죠. 게다가 흉기가 중요합니다. 경찰은 이 범인들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서 그 집안에 가지고 들어갔다라는 것을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이것은 치사가 아니에요. 치사라는 건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치사가 아니라 정확히 살해 의도를 가진 강도살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2017년 4월 17일 얼마 전이죠. 수원지법에선 범인 김 씨에게 강도살인죄가 인정돼서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 A씨의 부인이 죽은 지 16년 만이었어요. 드디어 범인 김 씨 마땅한 죗값을 치르게 됐죠.